여러분들 요즘에 반도체 막 HBM 반도체 막 이런 걸로 돈이 다 쏠리고 정신이 다 쏠려 있어서 배터리 옛날에 배터리가 미래다 막 이런 배터리 아저씨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 근데 기억에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배터리의 그 주권, 배터리에 돈 들어오는 거, 그것도 소홀히 하면 안 돼. 반도체가 지금같이 돈을 잘 벌게 되기까지는 그동안에 긴 노력이 있었잖아요. 배터리, 가장 사람들이 EV 자동차 탈 때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이거, 불나는 거잖아. 왜 불나야 돼? 아, 불나서 무서워서 못 타겠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중국 자동차, 야, 타겠냐? 불나서? 맨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중국이 절치부심하고 뭘 했습니까? LFP 배터리. 기억나시나요? 이거 했더니 NCM 배터리 그 리튬, 코발트, 망간 이런 배터리 쓰니까 불 자꾸 나니까 양극재에다가 야 그러면은 철을 넣을게. 철, 코발트 이런 거보다는 싸고 강력한 반응이 좀 약한 철을 넣을게. 철. 그래서 이거 LFP 배터리 관통 시험을 막 중국에서 했는데 뭐 못으로 뚫어도 뭐 불이 안 나 막 이러면서 근데 불 나요. 불 나는데 불이 들 나 막 이러면서 했는데 중국에서 나온 자동차가 막 불이 나고 막 이랬어. 그래. 그러면은 NCM 배터리도 불이 나고 불안하고 막 이런 상황이고 LFP 배터리는 불은 좀 덜 나는데 용량은 좀 작고 힘도 좀 없고 수명도 좀 작다 그러고 싼 자동차에만 들어간다고 하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나마 불이나 이런 거에 강하기 때문에 뭐에 쓰냐?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이런 친환경 발전소에 받아주는 에너지 보관 장치로 ESS 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배터리를 보관하는 이런 장치에다가 NCM 배터리 이렇게 불이 빵빵 나니까 이런 배터리들을 이제 LFP 배터리로 바꿔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요즘에 뭐 LG 막 이런 데서 요즘에 수익이 꽤 괜찮아요. 돈이 전기 자동차로 안 팔리는 게 LFP로 팔리면서 옛날에 한국 배터리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LFP 배터리는 못 써먹어요. 우리 기술 NCM 배터리가 훨씬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LFP 못 써먹어요 했다가 지금 LFP 배터리를 좀 중국에 대비해서 늦게 따라잡았는데 그래도 중국산을 미국에서 막고 막 이런 규제 덕분에 한국 배터리, 한국의 LFP 배터리가 이제 나가면서 이런 ESS 장치에 막 적용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과거야. 그런데 중국에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야 LFP 배터리 여전히 불나. 여전히 불나. 더 안전한 거 전고체만 맨날 얘기하는데 그 현실 가능성 없는 전고체 얘기하지 말고 전고체는 지금 요만한 게 막 1억이란 말이야. 그런 거 현실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거 하자. 진짜 불도 안 나고 더 좋은 배터리 없어?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중국에서 이 만들어가지고 나오고 있는 소금 배터리, 소디움 배터리. 소디움 배터리가 한국은 아직 양산을 시작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문제가 중국에서 소디움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다 이랬는데 기술력이 얘네가 앞으로 팡팡팡팡 치고 나가더니 이제 한국이 LFP를 좀 따라잡을까 했더니 야 나트륨 배터리야 소디움 배터리야 소금 배터리야 하면서 중국이 소금 배터리를 빵 하고 만들어냈어. 이게 약간 뭐 같아요? 반도체 우리가 뭐 디램 반도체 무슨 뭐 우리가 20나노를 했다 그러면 중국이 20나노 하고 우리가 10나노 했다 너 중국 못하지 그럼 중국이 10나노 한다고 따라오고 뭐 이러는 거잖아. 우리 그러면 또 한 발 더 나가서 HBM 반도체를 한다 이러잖아. 그럼 중국이 약간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반도체에서 당했던 것 같은 거를 지금 배터리에서 하고 있어. 한국이 NCM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NCM 이미 할 줄 알고 LFP 할 거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에이 LFP 그거 별론데 하다가 좋은데 LFP 한다 이러고 나가니까 갑자기 우리 소디움 배터리 한다 그러고 한 발짝을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소디움 배터리 좋은 거 아는데 한국도 알아. 소디움 배터리가 왜 좋은지 테크니컬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먼저 요거 이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소디움 배터리가 무엇이고 왜 이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중국 내에서는 이미 그 소디움 배터리로 양산을 해가지고 쓰고 있고요. 이거를 까다로운 유럽에다가까지 이제 수주를 한 거야. 유럽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걔네가 다 스펙 따져가지고 발주를 낸 거야.
이거는 충격적인 뉴스예요. 한국에는 사실 좀 충격적인 뉴스예요. 이게 뭐냐면은 삼성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다가 HBM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충격이 삼성한테는 빵 와가지고 삼성 뭐 하고 있었어? 이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럽에서 소디움 ESS 배터리를 사겠다라고 했는데 그 산 게 중국 거를 산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빵 맞은 거지. 벌써 이 정도라고? 벌써 이 정도로 나간다고? 라고 된 거죠. 근데 급이 다릅니다. 얼마나 하냐? 5기가와트. 5기가와트죠. 어마어마한 용량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유럽에다가 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뉴스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반도체 막 우리나라 지금 뭐가 살리고 뭐 반도체 보너스 나오는 게 다 막 반도체 뉴스만 나오고 막 주가가 올랐느니 뭐 누가 몇 억을 벌었느니 막 이렇고 하니까 지금 이쪽이 지금 사그러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식을 못 들은 거지.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또 바꾸는 한 단계 점프 뛰는 NCM 배터리가 1세대라면 LFP 배터리가 두 번째 세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두 번째 격전지가 LFP 배터리였다면 이제 세 번째 전쟁터 소디움 배터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에서 첫 깃발을 중국이 꽂은 거야. 소디움 배터리는 그럼 뭐냐? LG에너지 솔루션이 양산을 해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 보기 좋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소디움 배터리 비슷합니다. 아주 큰 장점은 뭐냐면 그냥 보기에는 NCM 배터리니 아니면은 LFP 배터리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뭐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철, 인산철 이 배터리랑 구조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양극이 있고 분리막이 있고 음극이 있고 여기다가 전해액 채우는 구조가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존에 NCM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공장,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공장을 새롭게 뜯어가지고 뭐 오버를 해가지고 공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기존에 있는 공장을 조금 개조해서 바로 만들 수가 있어. 그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1번 배터리 강의를 못 보시고 오신 분들은 배터리 강의 시리즈를 보고 오세요. 여기에 리튬 이온들이 있는 게 나가서 마이너스 충상구조에 쏙쏙쏙쏙 호텔에 들어가서 기억나시죠? 호텔에 들어가서 얘가 빠져나오면서 전기를 일으킨다. 그래서 전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흐른다. 기억나시죠? 그거 영상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보고 오세요. 결국은 이런 구조란 말이야. 그런 이온들이 리튬 이온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이런 3원계 배터리의 원리인데 소듐 이온 얘가 불이 잘 나는 리튬이 아니고 나트륨으로 바꾼 거예요. 나트륨으로 바꾼 거예요. 소금의 장점은 뭡니까? 리튬 이거 한국에서 나와요? 거의 안 나오죠. 나트륨 한국에서 나와요? 삼면이 바다야. 전 세계 어디나 있는 나트륨. 그리고 리튬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리튬은 상온에서 한 20도 정도만 돼도요 불이 붙어요. 그냥 가스화가 된 거에다 불을 탁 갖다 붙이면 불이 팍 붙어요. 리튬 그렇게 위험해. 왜냐하면 이렇게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전기를 만드는 이런 거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면 활력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정한 물질을 쓰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추가 물질들을 넣어가지고 좀 안정화시킨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튬은 안정화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튬 용액은 90도 정도가 되면 끌어올라.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 이런 거 배터리 이런 거 핸드폰 같은 거 뭐 뜨거운 벤트 차 안에 이런 데 넣었을 때 직사광선 받고 뜨거워지면은 충전도 안 돼요. 알죠? 그리고 뭐 보호 장치가 돼 가지고 90도 올라간다. 그럼 부풀면서 터져. 90도만 돼도. 소금 어떻습니까? 소금, 소디움, 나트륨 어때요? 불이 붙는 이 소디움 용액은 불이 붙는 거 제가 알기로는 불이 붙는 인화점은 가스가 나와서 불이 붙는 인화점은 한 120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온에서 불이 붙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은 200도인가에서 300도야. 300도 정도 될 겁니다. 300도. 그러니까 어때요? 훨씬 더 안정해. 불이 안 붙냐? 불이 안 붙지 않지. 불을 밑에 군불을 떼지 않는 이상은 근데 밑에다가 막 불을 막 붙여가지고 막 끓이지 않는 이상은
얘가 이거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죠. 뭐 직사광선을 받아서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게 없잖아. 그래서 얘가 ESS 배터리로 많이 쓰이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우 이런 데 쓰이기에는 왔다지. 불이 안 나는데 이거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이렇게 지어놨는데 하나에서 불 붙어가지고 여러 군데로 막 옮겨 붙는다고 생각해봐. 이거 내가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끔찍하죠. 그래서 LFP 배터리로 옮겨갔던 게 이제 소디움 배터리로 간단 말이야. 근데 소디움 배터리로 왜 가느냐? 왜 가느냐? 비용 아끼는 게 많습니다. ESS 말고 전기차에도 심지어 쓸 수가 있을 정도로 이게 이 장점이 너무너무너무 많아. 일단 불이 안 나. 불이 적게 나요. 그 다음에 가격이 리튬에 비해서 너무 싸. 너무 싸. 얘가 이거 지을 때 ESS 장치 만들어주세요 그랬는데 리튬 가격이 지금 뭐 한 30% 올라가지고 건설비가 30% 오르네요.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소금은 가격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죠. 이런 거 건설할 때 그 건설 단가가 왔다리 갔다리 안 하니까 가격이 안정적이야. 근데 단점이 뭐예요? 여기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 이온이 뭐 이론적으로 3.3배 정도 무겁대요. 그러니까 이게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얘가 골프공이라고 치면은 뭐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골프공이 왔다 갔다리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는 볼링공이야. 볼링공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무거워. 이게 무거워. 왔다 갔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볼링공이 여기 있던 게 쑥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가 들어왔다 하면은 이게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아파트 구조에 기둥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었던 애가 나왔다 들어왔다니까 얘가 무너지는 거야. 얘가 무너져. 얘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음극에도 들어가가지고 음극에도 이렇게 층이 쌓여 있는데 들락날락을 잘 해주는 게 리튬 배터리인데 리튬 배터리 호텔에 가서 자고 오고 하는데 이게 잘 빠져나가고 하면서 수명이 긴 건데 볼링공만한 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니까 구조가 어때요? 이게 구조가 계속 우와씨 큰 게 들어왔다가 훅 빠졌다가 훅 들어왔다가 빠졌다 이러니까 이게 무너져. 그래서 아직은 한국에서도 이게 좋은 걸 아는데 한국에서 이게 양산이 안 되는 게 충방전을 하는데 전기 자동차에 쓰는 거 1000회에서 1500도 회 정도의 충방전을 하면은 이제 수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기차에. 그렇죠. 여러분 전기차 쓸 수 있겠어요? 이거? 전기차에 그래 일주일에 뭐 2회 정도 충방전 한다 그러면은 1년이 54주니까 110회 정도의 충방전이 일어나니까 한 10년 쓰네. 그러니까 뭐 싸구려 차들 그 중국에서 나오는 무슨 뭐 홍광민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싼 거 뭐 500만 원짜리 차 이런 전기차 이런 데는 뭐 한 10년 쓰면 되니까 500만 원짜리 차.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써 이거. 전기차에다가 못 썼어. 근데 ESS 장치에는 왜 이렇게 잘 써? 여기 무너지는 구조를 얘가 약간 뭐 동굴 구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호텔이라고 했잖아요. 호텔에 층층 해가지고 쏙 들어갔다가 쏙 나왔다가 하는데 이 구조를 문제가 뭐냐면은 호텔이 예를 들어 2m야. 키가 2m인 사람들은 층간 구조 2m인 사람 2m 넘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가? 구부리고 들어가? 그게 안 되잖아요. 이 볼링공이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책장이 딱 이렇게 돼 있으면 큰 책 낄 때 구부러지잖아요. 안 돼. 그래서 이 음극재의 이 음극 공간을 만들 때 이런 기존에 딱 정형화되어 있는 공간을 쓰지 않고 무슨 동굴 구조 같은 이게 추출하는 방식이 이거는 석유에서 나와가지고 만든 카본이고요. 얘는 뭐 어떤 카본에서 나오냐면 코코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소똥 같은 그런 섬유질이 많은 그런 거를 태워서 만든 탄소로 만들기 때문에 구멍이 엄청 비정형적이고 구멍이 많아. 그런 데에다가 들락날락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그 소금 배터리는 나트륨 배터리는 그러다 보니까 들락날락 하다가 그 기둥들을 건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무너지니까 얘는 구조를 이렇게 층상형으로 안 가져가고 조금 더 튼튼한 구조로 만든다 해서 만드는 게 ESS 배터리. 프러시안 블루라는 말을 쓴대. 프러시안 블루는
그 구조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블루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청바지를 만드는 그 염료를 뭐 만드는 구성 그런 구조 방식이래요. 그런 구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조를 쓰면 엄청 단단하기 때문에 섬유질로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방전이 5,000회까지 가능하대. 5,000회. 5,000회까지 들락날락해도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성능이 유저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매일마다 충전 방전을 거듭하는 ESS 장치에는 쓰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ESS 장치로 이걸 또 쓰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면 횟수 기억하세요. 횟수가 전기 자동차는 1000에서 1500, ESS는 5000회 정도였어요. 그래서 ESS로 쓴 거야. 이거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두 번째는 추울 때. 추울 때 기억나세요?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포함해서 뭐 현대에 있는 아이오닉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타시는 분들 겨울 오면 어때요? 퍼센티지가 뚝 떨어져.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게 300마일, 뭐 300km다, 500km다 이러면은 겨울철 되면 이게 뚝 떨어져. 왜냐? 이 이온들이 왔다 갔다, 전자는 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온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용액들이 이 붙어있는 첨가물들이 끈덕하게 붙어가지고 못 움직여. 이게 움직이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얘를 따뜻하게 데펴주느라고 컨디셔닝을 해야 돼. 컨디셔닝을. 그런데 소금 어때요? 소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소금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추울 때 얼음이 얼면 소금 뿌리죠. 제설제야. 심지어 제설제야. 제설제. 추운데도 잘 움직여. 추운데도 별로 성능이 저하가 안 돼. 이게 30% 저하가 있다? 그러면 얘는 비교했을 때 한 10%밖에 저하가 안 돼. 추울 때도 좋아. 더울 때? 더울 때도 좋아. 이거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여기에 뭐 해야 돼요? 에어컨 붙여야 돼. 에어컨. 에어컨 붙여서 차갑게 유지해줘야 돼. 얘는 더울 때 불 나요? 태양으로는 불이 안 나니까 에어컨 붙여줄 필요도 없어. 다 좋죠. 다 좋아. 그런데 왜 못하느냐? 수명 때문이야. 수명. 수명과 이게 안 나와. 그런데 잘 보세요.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물론 뉴스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뉴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충방전 와 보여요? 충방전 얼마? 15,000. 중국이 미친 거야 지금. 15,000. 3배를 늘려서 3배를 늘린 게 실제적으로 10년을 ESS를 쓴다는 거를 얘는 25년을 지금 제품 수명 개런티 한다는 거야. 그리고 영하 20도로 내려가도 얼마? 92%. 한국 거 지금 70% 나오면 다행일걸요?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소듐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 싸죠? 그 다음에 성능 좋죠? 이렇게 되면 기존 배터리 시장을 30-40% 정도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팽팽 돌아가면 거의 ESS 시장은 70-80%다 바꾸지 않을까. 문제는 뭐예요? 테슬라도 이걸 못하고요. LG도 아직 시작을 못했고요. 삼성도 시작을 못했어. 오직 중국만이 지금 이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한국 업체들이 미국 업체들과 지금 ESS를 소디움 배터리로 하려고 시작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는 뉴스는 나오더라고요. 아직 양산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중국이 이만큼 앞서가 버렸다. 그래서 반도체만 지금 한국의 먹거리냐? 아니다. 배터리 이렇게 찬밥 신세로 이렇게 밀어넣을 때가 아니다. 중국 지금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있다. 그래서 비교표 여러분들 뭐 보시라시피 리튬 이온으로 시작된 전쟁이 지금 리튬 이온의 LFP 배터리로 옮겨갔고요. 그래서 코발트를 줄이는 노력이 리튬 이온 이렇게 가더니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가서 추운데도 좋고 더울 때도 좋고 열폭주도 낮고 가격도 싸고 이렇게 간다. 이게 만약에 나트륨 배터리가 상용화되고 중국이 여기서 앞서 나가가지고 전기차에 공급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가 라인, 뭐 고성능으로 쭉쭉 뽑아내는 게 필요 없다면, 왜냐면 이온이 이 골프공이 아니라 볼링공이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속도는 좀 늦죠. 그러니까 고성능 차가 아닌 이상은 일반 주행차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야, 불도 거의 안 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 가격도 엔진차보다도 싸질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시장은 급격하게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투자 요즘에 뭐 투자 막 이런 거 관련 보지만 이런 것도 우습게 보지 마시라.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고 계셔라. 그래서 나중에 나트륨 이온 얘기가 나오면 나트륨 배터리 얘기가 나오면 아 미생이 그때 얘기했었지 하고선 다시 와서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장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나트륨 배터리 아니면 배터리 관련해서 추세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실 때 와서 다시 찾아와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